안녕하세요. 저는 다 큰 성인 아들을 결혼까지 시키면서도 놓아줄 생각이 없는 지독한 시어머니와 마마보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난 여자입니다. 제 전 남편은 부모로부터 독립도 자립도 안 된 어른 아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건 어른으로서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올가매려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남편이 그토록 마마보이 기질이 있다는 걸 연애할 때는 몰랐냐고요? 네, 몰랐습니다. 그저 착하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배려심 많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마마보이 기질에서 비롯된 건지는 몰랐어요. 연애할 때는 딱히 어머님 얘기를 저에게 한 적이 없고 어머님에게 통화하는 것조차도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야 그 실체를 완전히 알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외모도 준수한 편인데다 생활제품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직업도 좋았습니다.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요. 조건으로만 보면 처질 것이 없고 잘난 사람이었는데 잘난 척이나 허세끼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더욱 반했던 것 같아요. 좋은 조건임에도 나 잘났네 하는 것 없이 인품도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서로 마음이 통해서 연애를 했는데 연애 기간 동안 하나부터 열까지 저에게 다 맞춰주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제가 원하는 대로요. 물론 그런 걸 싫어하는 여자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주도해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남친이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는 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여기 놀러 가자고 하면 좋다고 하고 이거 먹으러 가자고 해도 오케이. 가리는 것도 없고 별로 싫은 내색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너무 편하기도 하고 또 좋았죠. 어쩌면 그 남자와 저는 천생연분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저는 계획 짜는 걸 좋아하고 뭐든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자기 주장도 강한 편이고 안 좋게 말하자면 고집도 좀 있는 편이에요. 제 성격이 좀 강한 편이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알았기에 그 전까진 연애도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성격을 맞춰줄 남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운명처럼 남친을 만났던 거예요. 남친은 저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그 말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를 많이 사랑해서 내가 하는 게 다 좋고 다 맞춰주고 싶은 거구나 싶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나무인의 성격은 아니니 남친이 배려해주면 저 역시도 배려할 건 하고 양보할 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남친은 대부분의 선택권은 저 좋을 대로 하라고 넘긴 적이 많았죠. 그런 부분이 처음엔 참 좋고 행복했는데 사귀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한편으론 좀 답답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착하고 저를 잘 맞춰주는 건 알겠는데 가만 보니 좀 우유부단하고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곧잘 맞춰주는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는 맞춰주면 안 되는 부분까지 말이죠. 예를 들어 저랑 만나고 있는 틈에 한 번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그 여자는 자꾸 남친에게 다시 만나자며 찝쩍거리는 거였죠. 저는 남친이 당연히 연락하지 마라. 지금 여자친구와 함께 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제대로 거절도 못하고 쩔쩔매더라고요. 앞에서 보고 있던 저는 열받아서 폰을 달라고 했죠. 제가 직접 말하겠다고요. 아, 왜? 내가 적당히 얘기할게. 적당히 얘기 안 하고 있잖아. 내가 말할게. 그 여자도 웃기네. 지금 여자친구 있다는데 왜 자꾸 그래? 내가 잘 얘기할게. 괜히 자기가 얘기하면 싸움밖에 더 돼? 싸워도 할 얘긴 해야지. 내가 자기 여자친구야. 여자친구가 그런 말도 못해? 내가 알아듣게 잘 얘기할게. 싸우지 마. 싸우는 거 싫어. 남친이 듣고 만류하기에 저도 결국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일들이 제법 있었어요. 남친은 당연히 요구하거나 따져야 될 것들도 말을 잘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음식이 잘못 나와도 그냥 먹자고 합니다. 주문한 물건이 잘못 배송되어도 그냥 다시 사면 된다고 합니다.
거절 못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는 성격이구나. 그런 게 옆에서 답답할 때도 좀 있었어요. 사회생활도 한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할 말을 못할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남친과 함께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남친의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주고 싶고 남친이 못하면 저라도 대신 나서주고 싶었거든요. 저도 남친을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하여튼 남친과 저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친네 부모님 댁으로 인사를 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선혜라고 합니다. 남친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은 환하고 선한 얼굴로 저를 잘 맞아주셨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네, 어머님. 저기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알았어요. 천천히. 어서 들어와요. 배고플 텐데 식사 먼저 해요. 그렇게 저는 남친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저를 무척이나 반기시는 눈치여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식사 시간 동안 식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생선을 열심히 바르더니 그걸 남친 밥 위에 올려주시거나 반찬을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하시거나 남친이 식사하는 걸 자꾸 옆에서 살피시더라고요. 남친도 당연하게 자기 밥만 먹고 있고요. 저는 가만히 보다가 말씀드렸죠. 어머님, 안 드세요? 국이 식을 것 같은데. 나는 천천히 먹어도 돼. 많이 들어요? 네. 어머님은 그 뒤로도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남친에게 반찬을 이것저것 밀어주시고 이거 먹어봐라, 꼭꼭 씹어 먹어라, 국 한번 먹어라 목맨다 등등 내내 남친만 바라보셨어요. 남친을 바라보는 어머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서 어머님이 남친을 엄청 애지중지 하시는구나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그 모습이 좀 이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30 다 되어가는 다 큰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먹을 텐데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조금 과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어리둥절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틈틈이 남친 말고 저한테도 반찬을 밀어주시거나 이것도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원래도 다정하고 잘 챙기시는 편이라서 그러신 건가 싶기도 한데 문제는 남친도 어머님의 행동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보통은 그만하시고 어머니 식사하셔라 해야 될 텐데 늘 그랬던 일인 양 자연스럽게 식사만 계속했으니까요. 남친이 저랑 있을 땐 착하고 순하긴 해도 어린애처럼 굴지는 않았는데 어머님 앞에 있으니 3, 4살 응석바지처럼 챙겨주시는 걸 그대로 다 받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친이 살짝 마마보이였나 싶기도 했지만 모자지간의 사이가 좋은 게 나쁜 건 아니니 좋게 생각하자고 넘어갔습니다. 지나서 생각해보면 뭔가가 찝찝하고 걸리는 게 있을 때 대충 넘어가면 그게 나중에 큰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남친을 너무 좋아하니 흐린 눈으로 지나갔지만요. 하여튼 어머님이 남친을 엄청 아끼시나 보다 정도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 인사를 드리고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혼집이잖아요. 그런데 신혼집은 남친 집에서 해주신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우 결혼하면 주려고 신혼집 다 마련해 두었지. 어머님이 말하신 동네는 시댁과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지어진 지 13년 정도 된 아파트였는데 입지도 좋고 주변도 괜찮은 곳이었어요. 평수도 30평이라 둘이 살기엔 딱 적당했고요. 요즘 반반 결혼이 대세고 결혼한다고 시댁에서 집 해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아예 해주신다고 하니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죠. 원래 살던 세입자들 나가고 나서 도배랑 강마루도 다시 했어. 집 구조가 워낙 잘 빠진 곳이라 딱히 손댈 곳 없을 거야.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하긴. 우리가 없는 형편도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지. 그렇게 저는 어머님, 남친과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어머님이 비밀번호는 종우 씨 생일로 바꿔놨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는데 도배며 장판, 시트지까지 부분 리모델링을 다 해놔서 집이 아주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좀 낡고 바래서 그 정도만 다시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어머, 바깥 뷰도 좋고 집 예뻐요, 어머니. 마음에 드니? 그럼요. 이런 집 따로 하려고 하면 꽤 비싼데. 아유, 부모인 내가 해줘야지. 아들 장가 보내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하긴. 종우랑 서로 아껴가면서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지. 네,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가정 가구는 제가 다 할게요. 그래, 선혜는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시댁에서 집을 받기로 하고 아내 혼수는 제가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이 통이 크시다고 좋아하셨어요. 제 친구들도 요즘 시댁에서 집 해주는 경우 많지 않은데 결혼 잘하는 것 같다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분 좋았죠. 다정하고 착한 남친에 인자하신 데다 배포까지 크신 예비 시부모님. 거기다가 신혼인데 대출 하나 없이 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니.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었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친정어머니랑 돌아다니면서 가정 가구 사서 다 드렸고 안방, 화장실 리모델링 정도만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대로 결혼식 올리고 유럽으로 신혼여행도 갔다 왔죠.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알콩달콩 살면서 예쁜 아이도 낳고 제 앞에는 행복한 꽃길만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신혼집 들어오고 2주 정도 됐을 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어머님. 너 비밀번호 바꿨니? 네? 어머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좀 냉랭한 목소리로 비밀번호를 바꿨냐고 하시는 겁니다. 마침 며칠 전에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업자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제가 계속 와 있을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니 찝찝해서 바꿔야겠다 생각하다가 깜빡했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 생각이 나서 제 생일로 비밀번호를 바꾼 거였죠. 아, 네 어머니, 바꿨어요. 왜? 안방 화장실 쪽만 공사 다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업자분들한테 비번 알려드렸거든요. 바로 바꿨어야 했는데 깜빡했다가 며칠 전에 생각나서 바꿨어요. 뭐로 바꿨는데? 제 생일로 바꿨어요. 0516이요. 종우가 게장 먹고 싶다고 해서 해왔는데 비번 바뀌어서 들어가지도 못했잖아. 종우한테 전화했더니 미팅 중이라고 내 전화 받지도 않고.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알겠다. 그렇게 어머님은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좀 얼떨떨 하더라고요. 저희 사는 신혼집이고 필요에 의해서 비번을 바꾼 건데 어머님에게 알려드렸어야 했나? 의아했어요. 보통 신혼집 비번 바꾸면 그걸 시부모님께도 알려드리는 건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 뒤로 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하셔서 비번 함부로 바꾸지 말고 바꿔도 당신한테 무조건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하는 어머님의 말투가 평소와 달리 냉랭하고 톡 쏘듯이 말하셔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어머님은 꽤나 자주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눈치였습니다. 반찬 가져다 주려 오신다고도 하는데 사실 남편이나 저나 회사 생활하느라 집에서 밥을 많이는 안 먹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반찬 가져다 준다고 꼭꼭 오셨죠. 그런데 하루는 집에 좀 일찍 와서 집안일을 좀 했는데요. 건조기에서 꺼낸 빨래들을 다 개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남편 속옷함을 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속옷하고 제 속옷 정리함을 따로 쓰는데요. 제 속옷 정리함은 똑같은데 남편 속옷 정리함을 열어보니 팬티들이 칼각으로 다시 개져서 정리정돈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나름 정리는 해서 넣었지만 아예 접는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빨래를 잘 하지 않았기에 주로 빨래 담당은 저였는데
제가 안 했으니 그럼 이걸 누가 했나 싶어서 놀랐던 거죠. 가만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고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와 남편이 집에 없는 틈에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남편 속옷까지 싹 다시 개서 넣으신 거였어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갠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만 보니 남편 와이셔츠나 옷들도 다 다림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저는 좀 놀랐죠. 어머님이 언제 오셔서 이렇게 다 하셨나 싶기도 하고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회사 생활하고 바빠서 남편 옷까지 다림질할 정신은 없기도 한데 그래도 주름이 심한 것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잘 입고 다닐 거잖아요. 정 불편하면 본인이 다림질을 할 거고. 근데 어머님이 저희 부부 둘 다 없는 시간에 틈틈이 들어오셔서 아들 옷 다림질하고 속옷 정리까지 다시 하셨다 생각하니 뭔가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깨름직한 기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워낙 아들을 잘 챙기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얼마 뒤 저녁에 TV를 같이 보는데 남편이 출출하다며 라면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어머님이 보내주신 한약을 먹고 있던 때라서 제가 말렸죠. 어머님이 밀가루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약 복용하는 동안은. 근데 여태까지 참았잖아. 한 번 먹는 거야 괜찮지. 그래도 한약 먹을 때 지키라고 하는 건 지키는 게 좋을 텐데. 어머님이 당부도 하셨고. 괜찮다니까. 한약 한두 번 먹나? 그러면서 남편은 라면을 2개 끓여서 먹었습니다. 제가 말린다고 안 먹을 것도 아니라서 저는 남편 먹으라고 김치도 꺼내서 갖다 주고 들어가 잤죠.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선혜야, 종우 약 잘 먹이고 있니? 네, 그럼요. 내가 그때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잘 적어줬는데 그것도 잘 지키고 있지? 공교롭게 전날 라면을 먹었는데 어머님이 딱 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좀 찔리더라고요. 아, 밀가루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 뭐 국수나 라면 같은 거 주고 그런 건 아니지? 네? 저는 어머님이 이미 알고 저렇게 말하시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실직고를 했죠. 실은 어제 종우 씨가 출출하다고 라면을... 아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걸 먹게 냅두면 어떡하니?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었죠. 제가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말려도 본인이 먹은 건데 그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렸는데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체질 다 보고 맞춰온 한약인데 선생님이 한약 먹는 동안에 밀가루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신신당부한 건데 괜히 부작용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하면서 저한테 맹렬히 따지시더라고요.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었죠. 근데요, 어머니, 제가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종우 씨 말렸거든요. 말리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먹게 해야지. 애초에 라면은 왜 사다 놔? 본인이 먹겠다는데 그걸 왜 저한테. 아휴, 못 믿어 정말. 와이프가 돼서 그런 것도 안 하니? 내가 너한테 큰 거 바래. 그저 내가 이러이러한 것만 신경 써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똑바로 못 챙겨? 어머니, 아휴 정말. 그러면서 어머님은 전화를 딱 끊으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아들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던지 왜 저한테 이러시나요? 너무 황당해서 전화를 끊고도 한참이나 멍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어제 남편이 라면 먹은 걸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지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다 아시고 따지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와보니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햄버거를 먹었는지 햄버거 봉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먹었어? 아, 아까 회사에서 먹고 남은 거 들고 와서 마저 먹은 거야. 이것도 밀가루잖아. 먹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래? 식단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잖아. 근데 자기가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어제 라면 먹었다고 했어? 아니, 그런 얘기를 내가 왜 해?
근데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단 말이야. 아니 근데 어머님도 그래. 당신이 먹은 걸 왜 나한테 그래? 당신한테 직접 얘기하시던지. 제가 뭐라고 하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닫더라고요. 하여튼 나는 모르겠어. 자기 식단은 자기가 알아서 좀 해. 괜히 나까지 욕먹게 하지 말고. 알았어. 그러고 기분 상해 있는데 남편은 괜히 장난치며 오더라고요. 자기야, 삐졌어? 그만한 일로 뭘 삐져. 그만 풀어. 그만한 일이라니. 일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어머님한테 전화 와서 혼나고. 알았어. 내가 미안해. 몰라. 저는 남편을 가볍게 밀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게 밀친 건 아니고 그냥 섭섭한 마음에 가볍게 밀치고 방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주말에 어머님이 부르셔서 시댁에 가게 되었거든요. 도착해보니 아버님은 일이 있어서 나가시고 어머님만 계시더라고요. 저 왔어요,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엄청 냉랭하게 보시는 겁니다.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요. 어머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나? 어리둥절했죠. 저는 집 안에 들어가서 일부러 어머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왔으면 식사 준비하는 거 거들어라. 그러면서 찬바람이 쌩쌩 불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의아한 기분으로 일단 손 씻고 주방으로 들어갔죠. 제가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도 어머님은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한테 뭐 기분 상하신 게 있나? 마음이 내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가만히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갑자기 제 어깨를 확 미는 겁니다. 갑자기 어깨가 밀린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죠. 엉덩방아를 찧어서 아픈 것도 있지만 그보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미는 거 기분 나쁘지? 네? 너도 사람 밀고 그러지 마라. 알았니? 그러면서 주방을 확 나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행동에 너무 기가 막혔죠. 난데없이 저를 밀어버리고 저런 말씀까지 하시니까요. 내가 뭘 어쨌다고 저러시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한참을 있다가 밖으로 나갔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미세요? 밀긴 뭘 밀어?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네가 입구를 막고 서 있으니 나오라고 살짝 밀친 거지. 아니요, 분명히 저 미셔서 넘어졌잖아요. 그러게 균형을 좀 잡고 서 있지. 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너 좋아하는 꽃게탕 해놨어. 그거 얼른 먹자. 꽃게탕 좋죠. 저는 어머님의 이상한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밀친 행동 자체도 이해가 안 됐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어머님이 제가 모르는 무언가 때문에 빈정이 상해서 저한테 저러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저한테 빈정이 상하신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며칠 전 제가 남편을 살짝 밀었던 게 떠오르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에 살짝 밀치고 방에 들어가서 잤는데 어머님은 마치 제가 그때 한 행동에 대해 복수라도 하듯이 저를 확 미신 것 같았죠.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신혼집엔 남편과 저 둘이 있는데 어머님이 그런 걸 어떻게 하시고 저한테 이러시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 집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남편이 시시각각 다 이르나 싶었습니다. 제 앞에선 아무런 티 안 내면서 사실은 기분 상했던 게 있으면 어머님한테 일러 바치는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 생각을 하니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날 어머님과 남편은 내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앞에 엄마도 있는데 왜 내내 입 꾹 다물고 있어? 모자지간에 할 말 많은데 내가 거기서 껴서 뭐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 솔직히 말해봐. 나랑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어머님한테 다 일러바쳐? 어? 엄마한테 일러 바치냐고? 내가 왜? 그럼 폰 줘봐. 내 폰은 왜? 어머님이랑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한번 보게. 싫어. 남의 폰을 왜 보자고 그래. 잘못한 거 없으면 상관없잖아. 어디 줘봐. 싫다니까. 왜 이래? 어머님한테 다 이르는 거지. 지금 이것도 나중에 어머님한테 다 이를 거지. 이르긴 뭘 일러. 왜 생사람을 잡아. 내가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왜 하냐고. 나 참. 남편은 황당해했고 결국 보라고 폰도 주더라고요. 저는 통화 내역을 대강 봤는데 어머님하고 통화 내역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지웠을 리는 없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래 진짜. 어머님이 아까 나 진짜 미셨어. 민 게 아니라 자기가 입고 맞고 있으니까 엄마가 나오라고 살짝. 아니야. 정말 어깨를 확 미셨다니까. 그러면서 네 어깨 밀면 기분 좋냐고까지 하셨어.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 좀 그래. 뭐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집 진짜 수시로 드나드시는 거 알아? 와서 당신 옷들은 다시 개놓고 당신 물건들만 싹 정리해놓고 나가셔. 아니, 굳이 아들네 집에 와서 왜 자꾸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워낙 나 챙겨주는 게 버릇이 돼서. 이제 결혼했잖아. 근데 왜 아직도 그러시냐고. 엄마가 아들 챙겨주는 게 잘못된 거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이게 일반적인 건지. 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 그렇게 말하는 건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자리를 확 떴습니다. 남편도 몹시 기분이 상한 듯 했죠.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님에게 다 일러바친 것도 아니라는데 도대체 어머님은 어떻게 아실까 황당했죠. 그런데 다음날 회사로 출근을 했는데 어머님이 저희 회사 근처에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랴부랴 나갔는데 어머님이 굳은 얼굴로 한약을 건네시더라고요. 자, 이거 종호 한약이다. 새로 지은 거. 아, 네 어머님. 다음에 저희가 가지러 가면 되는데. 됐다. 내가 원래는 종우 집에 알아서 놔두고 올까 했는데 내가 종우 집 가는 걸 네가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서 직접 전해주러 왔어. 네? 참나. 내가 이러라고 집까지 해준 줄 아나. 내 집인데 내가 다 눈치가 보이네. 그럼 가마. 그러면서 어머님은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좀 얼떨떨한 기분으로 서 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너 내 아들한테 자꾸 뭐라고 하고 잡지 마라. 애가 순하고 착해 빠져서 네가 휘어잡고 살고 싶은가 본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행동 똑바로 해. 그러시더니 가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더불어 어머님이 저를 지켜보신다는 얘기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냥 두고두고 지켜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저를 지켜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겠는데 집에 뭔가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어머님에게 고지곳대로 알리지는 않을 것 같았고 혹시 어머님이 우리 집에 뭔가를 설치했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게 말이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내내 찝찝함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날 저는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반차를 쓰고 집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전과 달리 뭔가 낯설고 이상한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내 집이지만 내 집 같지 않은 느낌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냥 딱 봐서는 카메라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책장 겸 장식장이 하나 있는데요. 어머님이 결혼 선물로 선물하신 겁니다. 비싼 브랜드이고 디자인도 예뻐서 저도 마음에 들었죠. 거기에는 책도 있고 액자나 작은 도자기도 하나 올려두었는데요. 그중 유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액자도 하나 있었어요. 화가로 활동 중인 어머님 친구분이 선물하셨다고 한 작품인데 평소에는 별 신경을 안 썼지만 그날따라 왠지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가까이 가서 그 액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뭔가가 있었습니다.
유화가 울퉁불퉁한 질감이다 보니 언뜻 보기엔 보이지 않는데 가만 자세히 보니 카메라 렌즈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카메라 렌즈를 보고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액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 속에서 감춰져 있던 몰래카메라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 입이 뜨악했죠. 이게 말이 되나 싶고요. 어머님은 몰래 이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그동안 신혼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여기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비상식적이고 무서웠거든요. 저는 안방으로 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도저히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짐을 챙기는 와중에도 너무 놀라서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고 나가려다가 저 증거도 들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깨진 액자 사진도 찍고 그 액자도 챙겨서 나갔어요. 그 길로 저는 친정으로 도망갔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고함을 지르며 이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남편도 믿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증거도 다 있다고, 너랑 이혼할 거라고, 이것도 다 고소할 거라고 악을 질렀습니다.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저는 이혼 소송과 더불어 이 일에 대한 죗값도 반드시 물을 작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가 그런 거 아니라고 우기셨죠. 하지만 제가 증거물을 다 챙겨왔고 그 녹화된 영상 중에는 어머님이 액자를 만지면서 확인하는 것까지 다 찍혀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 결국 어머님은 잘못을 시인했고 미안하다고 합의를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엔 합의는 없다고 했고 그렇게 이혼 소송과 불법 촬영권에 대한 소송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게 결국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다투는 거라고 해도 이것저것 자료 알아보고 준비해야 되는 건 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되더군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너무 지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생활은 한 달 겨우 남짓한데 이런 소송 때문에 몇 달을 시간 낭비, 마음고생하고 있으니 현타가 컸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전 씨가 측에서 다시 한번 합의를 보자고 했고 꽤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지긋지긋하고 빨리 끝내고픈 마음에 그 돈을 받고 합의를 하고 끝을 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고 더불어 이혼도 하게 되었죠. 혼인기간은 짧은데 비해 이혼 과정은 참 너저분하고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마무리가 됐을 때 당시에는 홀가분하고 속 시원했는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 속에선 이상하게도 우라 같은 감정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 미친 모자 때문에 나는 이혼녀가 됐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들이 애지중지할 거면 평생 끼고 살지, 신혼집에 몰카까지 달면서 결혼은 왜 시켰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했고 다 마무리됐으니 이런 생각해봤자 뭐가 남겠나 싶었어요. 애써 지우고 사는 수밖에 없었죠. 저 혼자 속 끓여봤자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어쨌든 끝난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제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6개월도 안 됐을 무렵 저는 지인으로부터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재혼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나?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이혼 마무리된 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재혼까지 이미 했다는 건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지인으로부터 그 상대방 여자가 누군지 듣고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상대방 여자는 전 남편의 전 여친이었어요. 저랑 사귀는 거 뻔히 알면서 자꾸 연락해대고 저랑 헤어지고 자기랑 다시 만나자고 하던 그 여자요. 전 남편은 그 여자랑 재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이 그 전 여친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자꾸 여지를 두던 게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혼하자마자 둘이 다시 붙은 게 아니라 나랑 결혼했을 때부터 그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 아니야? 사실 주변의 소문은 그렇게 났더라고. 정말? 저는 잠잠해진 속이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저 몰래 그 전 여친이라는 여자랑 한 번씩 만나왔던 겁니다. 바람을 피웠던 거죠. 결혼 생활 도중에요.
저는 막판에 집을 나와서 아예 몰랐고 그 지인도 뒤늦게 알았는데 남편이 저랑 소송 한창 할 때는 이미 그 여자랑 반 동거까지 했다네요. 그 얘기에 저는 천불이 올라왔죠. 이미 전 남편하고 이혼했고 이제 남남인 건 맞지만 결혼 도중에 바람을 피웠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물러터진 전 남편보다는 어머님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어쨌든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어머님이 저지른 짓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남편 놈도 만만치 않게 천하의 쓰레기였구나 싶었습니다. 착하고 순해서 남한테 싫은 소리나 거절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도 그 여자한테 미련 두고 여지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끊어냈던 거예요. 저랑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면서도 말이죠. 너무 화딱지가 났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었죠. 정말 최악의 남편과 최악의 시가였구나. 그냥 쓰린 속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언젠가 우연으로라도 마주치면 두고 보자. 나도 그냥은 안 넘어간다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얼마 뒤에 우연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어느 음식점에 가게 되었어요. 그 음식점은 내부도 고급스럽고 음식도 잘 나오는 편이라서 모임이나 상견례 장소로도 많이 쓰이는 곳이었죠. 저는 친구들과 있다가 잠깐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전시모와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전시모도 갑자기 이런 데서 저를 보니 놀라더라고요.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잘 지내셨어요? 그래. 전시모는 손을 씻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나가기엔 속이 부글부글 거려서 한마디 했습니다. 임종우 재혼했다면서요? 그런 소식은 또 어떻게 알았니? 이혼한 지가 언젠데 전 남편 소식 캐묻고 다녀? 이혼한 지가 언제라뇨. 반년 조금 넘었는데요. 어쨌든 이혼했잖아. 무슨 상관이야? 저도 상관하기 싫은데 임종우 저랑 결혼 생활할 때 이미 그 여자랑 만난 거라면서요. 그 말에 전시모는 코웃음을 치더니 제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누가 그래? 헛소리 말라 그래라. 헛소리 아니고 진짜잖아요. 그 전에 알았더라면 상간소송도 같이 했을 텐데. 그러게 말이다. 근데 이미 너네 끝났잖아. 이미 끝난 사이에 뭘 어쩌게. 그리고 별로 아는 척하고 싶은 사이도 아닌데 앞으로는 우연히 봐도 모른 척 좀 하자. 그 순간 화장실 한 칸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경계하듯이 보다가 보란듯이 전시모 팔짱을 끼웠습니다. 딱 보니 이 여자가 전 남편과 재혼한 여자였어요. 그 전 여친이라는 여자요. 속으로는 아, 너구나 싶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의식이라도 하는 듯 쳐다보며 묻더군요. 어머님, 이 여자 누구예요? 알 거 없다. 얼른 들어가자. 어른들 기다리시겠다. 네. 하면서 가려기에 제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어머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불러? 그리고 누가 네 어머님이야? 그 여자도 나서더군요. 저기요. 가만 보니 종우 씨 전처인 것 같은데 아는 척 마세요. 왜 이렇게 질척대? 나도 아는 척하기 싫은데 워낙 맺힌 게 많아서. 어따 대고 반말이에요? 반말 안 하게 생겼어? 너 나랑 임종우랑 살 때부터 임종우랑 바람핀 거지? 그 말에 그 여자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증거 있어? 그리고 뭔 상관이야? 지가 뭔데. 어머님 무시하고 가요. 하면서 전시모랑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도 오우냐 잘 걸렸다 생각하며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 둘은 어느 단체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 남편도 이미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저 여자의 부모님인 듯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로 가니 전 남편도 저를 보고 기함하더라고요. 네가 여기 어떻게... 저는 전 남편 무시하고 어머님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저 궁금한 거 있다니까요. 왜 그냥 가세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안 가? 그렇게 소란이 일어나자 그 여자네 부모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전 남편은 일어나더니 저를 말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래?
전 며느리로서 어머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리고 너한테도 궁금한 거 있고. 나와서 얘기해. 여기서 얘기하자.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잘 됐네. 너 나랑 결혼 생활 할 때부터 쟤랑 바람 폈던 거지? 그 말에 그 여자도 입뜨악하더라고요. 뭔 소리해? 빨리 나와. 아주 가지가지했네. 전 여친이라더니 결국 제 애들을 하셨어? 참나. 그리고요, 어머님. 어머님한테도 궁금한 거 있어요. 아들 세장가 보내셨던데 새로운 신혼집에도 혹시 설치하셨어요? 그 말에 전시모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치하셨냐고요? 저희 집에도 했듯이. 몰래카메라 설치하셨냐고요? 야, 너 미쳤어? 저는 비웃으며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혹시 임종우 어머님이 신혼집 해주셨어? 거기 잘 찾아봐. 몰래카메라 없는지. 뭐라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야. 임종우 엄마가 집에 몰래카메라 달아놔서 아들 내에 어떻게 사는지 실시간 감시를 하셨더라고. 그 말에 그 여자도 흠칫 놀라고 그 여자네 부모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여자도 임종우랑 바람은 폈지만 이혼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맞잖아요. 새 신혼집에도 다셨어요? 혹시 이번에도 액자에다가 하셨나? 전시모 눈이 뒤집히면서 저를 떠미려고 했고 소란이 일어나자 직원들이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내 발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나도 여기 손님으로 왔고 지금 대화 끝내서 갈 거니까. 그럼 식사 맛있게들 하세요. 그리고 집에 뭐 설치된 거 없는지 잘 살펴보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가는 길에 보니 그 여자와 그 여자 부모도 꽤나 충격받은 표정이더라고요. 아마 뭔가 짚히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전시모가 저희 집에도 달았던 몰래카메라, 저 집에는 안 달았을까 싶더라고요.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노심초사하는 양반인데 새장가를 보내도 감시는 여전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달았던지 아니던지는 제 할 바 아니고 제가 배신한 거 되갚아주고 싶어서 진흙탕 만든 것 뿐이지만요. 그 후에 지인 통해서 들으니 전시모는 집어를 못 준다고 또 재혼한 신혼집에 몰래카메라를 달았던 게 맞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일로 그 집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만 저랑 다른 건 결국 이혼 얘기는 없는 걸 봐서 그냥 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집에서 시모가 지켜보는 몰카가 발견됐는데 그냥 묻고 산다는 것도 웃기지만 불신이 가득한 채로 계속 사는 게 나중에라도 탈이 안 날지 궁금하네요. 며느리가 못 믿었던지 아들내를 감시하고 싶었던 건지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런 엄청난 짓까지 벌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들에 대한 집착이 병적이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냥 본인이 끼고 살지 결혼은 왜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정신나간 집구석하고 끝냈고 저도 막판에 한번 터뜨렸더니 속은 시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 집구석 일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